최근 MLB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역대급 투구 타자의 시대이다. 선발 투수의 이닝은 감소하고 있고 이전과 같은 전설급 에이스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갈수록 타자에게 유리한 룰들이 생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MLB의 투구 타자 시대는 점을 생각을 안 할까요? 아니, 이쯤 되면 질문을 한번 바꿔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투구 타자 시대는 맞긴 맞는 거야? 라고 말이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칼럼이니 편하게 시청해주시고 각자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투구 타자의 정리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이 투구 타자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가부터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흘러가는 MLB의 방향이 정말 투수 전성 시대인지 아니면 타자들의 시대인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비교 대상 기간은 현재 야구의 범주를 넣을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잡아 1980년부터 2024년까지로 잡고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ERA가 좋지 못했던 시기는 2020년 코로나 단축이었던 4.77이었고 이를 제외한다면 1999년 4.71이었습니다. 반면 ERA가 가장 좋았던 시즌은 언제일까요? 1981년으로 3.58의 시즌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 역시 단축 시즌으로 이 다음으로 ERA가 높았던 시즌은 1989년 3.7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의 평균 ERA는 얼마일까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ERA의 수치는 4.16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적어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16 평균 자책점 이걸 토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시대를 한번 파악해볼까요? 코로나 이후 시즌은 2021년부터 24년까지를 되돌아보겠습니다. 21년 4.27, 22년 3.97, 23년 4.33, 24년 4.08이었습니다. 기준점 4.16으로 비교해본다면 21년과 23년은 오히려 타자의 기록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22년과 24년은 투수들의 기록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년간의 평균 수치는 4.1625로 평균 수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기도 하네요. 피지클락 도입이 된 게 2023년이었는데 그때 올랐던 평작책이 다시 내려가는 게 재미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투수들이 적응을 끝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내년 시즌도 봐야 하겠죠. 아무쪼록 최근의 기간을 보면 완전한 투구 타자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선발 투수의 책임 이닝수가 2023년 24,984이닝, 24년 25,337이닝으로 당장 2018년 26,060이닝보다도 엄청 줄었으며 2010년 29,061이닝, 1998년 29,466이닝과 비교하면 4,000에서 5,000이닝이 줄었을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선발 투수들의 과부하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에도 생각보다 투수의 기록이 타자를 압도하고 있지 않다는 건 주목해 볼만한 것 같네요. 왜냐면 사실 선발 투수의 책임 이닝수가 많아질수록 평자책에선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타순 효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타순이 돌 때마다 투수의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수가 타순을 1회, 2회, 3회 돌 때 피안타율은 급격히 올라가는 경향을 띱니다. 타자 1순을 하기 이전의 피안타율은 평균적으로 2할 2푼 5리에서 2할 5푼 정도로 보이나 두 번째 타순에서는 2할 4푼 5리에서 2할 7푼 5리까지 오르며 세 번째 타순에서는 보통 2할 7푼에서 3할 1푼 5리까지 올라가는 경향을 띈다는 게 데이터화된 타순 효과입니다. 23년, 24년의 선발 투수의 평균 이닝수가 5이닝이 채 되지 않는 4.1이닝 정도로 짧았습니다. 이는 타순이 두 바퀴 돌 때면 대부분 선발은 교체가 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6이닝에서 7이닝까지 던졌을 때보다 투수의 지표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생각보다 투구는 아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반대로 책임 이닝이 많아진 불펜 투수는 사정이 더 좋아졌는가? 그것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어쨌든 우린 이미 위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시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결국은 시즌 ERA 값은 비슷비슷합니다.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더 많은 투수 활용, 즉 불펜 야구가 결국은 선발 투수를 했던 과거와 차이가 대동소이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 투수를 빨리 내리고 불펜 투수를 많이 쓰는 것들이 단기전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보여주고 있는 ERA 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대불펜 투수의 시대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시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결국은 ERA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된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선발 투수의 이닝수가 감소함에 따라 억지로 불펜 야구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또 단순 선수의 숫자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도 1980년대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142km, 1990년대 투수들의 평균 구속 146km, 2000년대 148km, 2024년까지 153km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역시 생각보다 투수들이 점수 방어를 해내는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 분명히 집중하게 됩니다. 참고로 142km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은
대략 2할 8푼 8리 정도의 평균 값을 갖고 있고 153km의 피안 타율은 2할 4푼의 평균 값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가 구속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 투수가 선발 투수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 불펜 투수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함에도 분명 생각보다 득점 방어가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45년간의 시즌을 쭉 나열해서 순위를 보면 2022년에 3.97은 45시즌 중 16위, 2024년에 4.08은 20위를 차지하고 있죠. 뭐 투수의 기록이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현재 투수들의 기록이 타자들에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맞고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재 MLB의 투타 밸런스가 꽤나 균형이 좋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럼에도 투구 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봐야겠죠. 들어가기 이전에 의뢰로 이런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의 경우에는 역대급 타구 투자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평균 ERA가 무려 4.51로 평균 수치보다도 확실히 높았으며 총 홈런 개수 6,776개로 MLB 전체 시즌 중 가장 많은 홈런이 나왔던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인구 반발력 개수입니다. 올해 KBO도 이걸로 말이 많았죠. 이외에도 반발력 개수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시즌들은 덜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도 공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었던 시즌들이었죠. 네, 야구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인구의 반발력만으로 투구 타자를 만들 수도 타구 투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기도 하죠. 별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투구 타자건 타구 투자건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공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게 야구니까요. 같은 예로 코르크 배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별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의 야구가 투구 타자의 시대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점을 바꿔 타자로 상황을 인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왜 타자의 성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을 즉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과 많은 팬들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 생각은 타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타자의 성적이 높았던 기준으로 보면 1999년 시즌 타율 2할 7푼 1리, 2000년 2할 7푼, 1996년 2할 7푼, 1994년 2할 7푼, 2006년 2할 6푼 9리입니다. 잠깐 딴 얘기인데 이게 바로 대약물시대의 위력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기록 중에 상위 4개의 기록이 모두 MLB 스테로이드 시대의 기록이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또 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최근 4년간의 기록은 어떨지 볼까요? 21년 2할 4푼 4리, 22년 2할 4푼 3리, 23년 2할 4푼 8리, 24년 2할 4푼 3리. 확실히 앞서 보신 자료와 비교하면 확연히 감소한 수치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평균값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지난 45년간의 평균 타율은 2할 5푼 9리입니다. 확실히 평균과 비교를 한다면 지난 4년간의 타율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앞서 투수의 지표로 본 내용과는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느낌입니다. 분명 평균 자책점에서는 평균값과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타자들의 타율 지표는 확실히 떨어졌죠. 이게 바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타자의 가장 큰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리가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타율이란 건 표본 덩어리가 커질수록 실력 지표를 뜻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하나의 선수, 하나의 팀이 아니라 리그 전체로 종합해 판단할 때 타율의 수치가 떨어진다는 건 타자의 흐름이라고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게 됩니다. 또 아직도 타율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야구 팬들은 많기에 이 설득은 매우 합당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럼 이번엔 다른 지표를 한번 봐볼까요? 현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타율과 홈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년간의 평균 장타율부터 계산해보면 0.407입니다. 최근 4년간의 장타율을 보면 21년 0.411, 22년 0.395, 23년 0.414, 24년 0.399입니다. 두 번의 평균을 넘고 두 번의 평균을 넘지 못했네요. 그리고 4년간의 평균은 0.405입니다. 투수의 ERA와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과 매우 흡사한 수치를 보인다는 게 재밌네요. 다음은 이제 홈런입니다. 21년 5,944개, 22년 5,215개, 23년 5,868개, 24년 5,453개입니다. 앞서 가장 타율이 좋았던 1999년과 2000년은 몇 개였을까요? 1999년은 5,528개, 2000년은 5,693개였습니다. 타율이 평균 3푼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최근의 기록이 확실히 홈런 개수가 더 많이 증가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년, 23년, 24년은 홈런이 가장 많이 나왔던 상위 10개의 시즌 중 3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홈런이 많이 나온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홈런 개수 상위 시즌을 쭉 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약물이 지배했던 시즌을 제외하곤 10개 시즌 중에 대부분이 최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최근 타자들의 트렌드는 역시나 홈런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타율, 중량거리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홈런을 위한 타격 메커니즘이 지속해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알았던 구속 vs 홈런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래왔고 그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타자의 입장에서 투구 타자의 관점을 싹 돌아봤는데요. 타율, 장타율, 홈런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건 딱히 타자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방향성 자체가 타율보다는 홈런이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 해석할 여지가 더 많아 보이죠. 데이터의 내용은 결코 타자가 투수에게 씹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토대로 저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표를 쭉 훑어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은 투구 타자의 시대가 아닌 것 같다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지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일부에서 말하는 역대급 투구 타자의 시대다 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가장 먼저 살펴봤던 평균 자책점을 고려하면 타율이 떨어졌다고 한들 타자의 득점력이 감소한 것도 아니기에 타자가 비교적 약세다라는 의견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죠. 오히려 저는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지는데요. 타자들이 현 상황에서 득점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대불펜의 시대, 대구속의 시대를 상대로 참 타자들이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네요. 일각에서 말하는 홈런 일변도의 야구가 야구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뭐 그런 의견은 동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대의 야구가 투수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극단적 반대 의견인 요즘 투수들의 수준이 개같이 낮다라는 말 역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시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홈런 개수가 증가했다고 타자들의 평균 득점 생산력이 더 많이 시켜준 건 아니거든요. 투수들도 계속해서 투수에게 불리한 룰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득점 방어를 나름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야구의 진화와 트렌드의 변화는 빠르고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영향을 끼치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속에서 분명 투수가 더 힘에 부처하는 느낌은 전체적으로 듭니다. 우선 많이 아픕니다. 과부하란 이야기죠.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에이스 투수라는 존재들은 씨가 말릴 겁니다. 그렇다고 투수들의 사정을 봐줄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어렵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타순 효과를 의식해서 3번의 타수를 돌리지 않는 방식, 불펜 투수의 운용을 늘려 투수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운용,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153km까지 올린 기술의 발전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타자들의 점수를 억제하는 것에 힘쓰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투수의 편의를 더 봐준다면 아마 이건 또 반대로 엄청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야구의 인기를 생각한다면 타자들에게 지나친 페널티를 쥐어주는 건 경영학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당분간은 쭉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수들이 더 이상 구속을 올리는 걸 그치지 않는 한 말이죠.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바꿔줄 만한 대표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오타니, 에런 저지, 아쿠냐 주니어, 그리고 젊은 선수 중엔 마비 주니어, 달라 크루즈 등 뛰어나면서도 스타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MLB가 활력을 얻고 있거든요. 투수 쪽에서도 이런 흐름을 바꿔줄 선수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기대가 되는 건 역시 폴 스킨스가 대표적이겠고, 같은 팀의 자레드 존스라든지 디트로이트의 타리스 쿠볼이라든지 휴스턴의 헌터 브라운 등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다시 시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에이스들도 등장을 해서 뜨거운 불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